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경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남에 5개 역을 설치해 개통하는 2027년 서부 경남과 수도권엔 2시간대로 좁혀집니다. 창원시가 배달앱 사업자와 협약을 맺도록 금융사를 종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들에게 배달 주문 프로그램을 판매 대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도의회 직원 선발을 두고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불공정 인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남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이 어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7년에 개통되면 서부 경남의 비약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은정, 정성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역사는 합천군 합천읍과 고성군 고성읍, 통영시 용남면, 거제시 사등면에 신설되고 진주역은 환승역으로 개량해 사용됩니다. 개통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거제역까지 하루 18차례, 진주역을 거쳐 마산역까지 하루 7차례 운행돼 수도권과 2시간대 거리로 좁혀집니다. 공사 구간을 10여 개로 분할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 개통 시기는 2027년으로 1년 당겨졌습니다. 또 진주 통과 구간 중 주거 지역은 소음과 민원을 고려해 지하로 만들고 통영과 거제 사이 견내량 구간은 국내 최초 해저 철도 터널로 결정하는 등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야산 우회를 하게 되었고 통영 거제 간의 견내량 해상 구간은 당초 해상 교량에서 해저 터널로 바뀌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서부 경남은 남북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와 동서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의 교차 지점으로 남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권의 관광객 증가는 물론 항공우주와 조선해양 등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고속도로와 광역 전철 등이 확대되면 경남과 부산, 울산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서부 경남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연계 발전 및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남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남부내륙철도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경남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남부내륙철도 177.9km 구간에는 모두 5개의 고속철도역이 신설 또는 개량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안에 5개 시군 공동으로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과 성장 잠재력에 맞는 시군별 발전 전략의 마련, 철도역과 기존 도심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 역세권 토지의 이용과 시설 배치,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민자 유치 등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됩니다. 사통 발달의 교통망이 구축이 됨으로써 물류가 늘어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합정군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사 위치를 두고 벌어진 지역 간 갈등 봉합도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이 주장한 해인사역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연계 환승역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사등과 상동을 두고 벌어진 거제시 내부의 진통은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연장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추진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해인사와 진주성, 공룡화석 등 뛰어난 역사 유적과 자연 환경을 골고루 갖춘 경남 지역은 남부내륙철도로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관광객들이 거제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만큼 천만 관광 거제로 나아가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KTX 개통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고 있는 여수의 사례에서 보듯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은 관광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창원시가 공공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와 협력을 하도록 금융사를 종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제안서의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었고 소상공인에게 프로그램을 판매 대행하려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시와 협약을 맺은 공공배달앱의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프랜차이즈 220개와 배달 대행업체 70개가 앱과 연동돼 바로 노출이 가능하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창원 앱과 직접 연동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동이라니까 다 연동된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메이트포스하고 메이트포스를 이제 공급할 거니까 메이트포스 연계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다른 경쟁 업체들에는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CC 협약을 맺기도 전에 금융사에게 업무 협약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운영 능력이 부족해 이미 한 차례 협력을 철회한 바 있는 금융사 관계자는 창원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미 입이 맞춰져 있고 한 번씩 너무 심할 정도로 저희한테 너무 막 퍼부으시길래. 사업자는 또 배달앱 가동 시점인 5월 전까지 9,00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월 3만 원의 배달용 주문 접수 프로그램인 포스 설치비를 받겠다는 별도 제안서까지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업체와 맺은 판매 대행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월 사용료의 30에서 50%를 영업 수수료로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면서 특정 업체 프로그램을 창원 소상공인들에게 판매 대행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하고 이제 이게 가맹 계약을 맺으면은 저희들이 그 포스 소프트를 깔아드립니다. 그 메이트 포스하고 일반 배달 포스하고 같이. 창원시는 해당 프랜차이즈, 배달 대행 업체들과의 연동은 가맹점 본사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배달 앱을 운영하는 오는 5월 전까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매서운 찬바람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뚝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진주를 포함한 6개 시군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 영하 7도, 진주 영하 9도, 함안은 영하 12도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4에서 5도 선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거제와 산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순간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강풍이 부는 곳이 많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의령 영하 10도, 창녕은 영하 11도로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창녕 4도, 양산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산청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도, 합천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각 지방의회는 사무처에 근무할 직원들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가 소식 신동식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경남도의회 직원 선발을 두고 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불공정 인사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각 의회는 공무원 선발과 정책 보좌관 도입에
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인데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윤석열 캠프 중앙선대위의 해산으로 일정이 미뤄진 제20대 대선 희망 경남선대위 필승 결의 대회를 오는 14일에 개최합니다. 올해 경남도 의회는 창원사 선거구의 무소속 남태국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의원 수가 22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역별로 평년 대비 대선 득표율을 따져 공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바람을 타고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고성, 남해 통영 등 모두 7곳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위천면 당산마을 금곡마을 주민분들께서 각각 30만 원, 원당마을 주민분들 유도회장 신용희님, 축산계 1동 각각 20만 원, 의령군 칠곡면 남녀의용소방대와 송림가든 식당, 거창군 가북면 가멀마을 주민분들, 마리면 학동마을, 개동마을 주민분들께서 각각 10만 원, 거창군 마리면 고창마을, 영신마을, 엄대마을, 서편마을, 병양마을 주민분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 타종 행사가 오늘 오후 11시 40분 창원 대종각에서 열립니다.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출장 상담이 오늘 오후 1시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공공도서관 업무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열립니다. 등산로 연결사업 북상면 이장단 설명회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 북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서부경남 10개 시군의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5%가 거주 환경 전반에 만족했고 66.1%는 계속 거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관광도시와 환경도시 순으로 답변했는데 도는 지역 환경이 지역 발전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에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당 발전 규모 40메가와트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됩니다. 하동군은 한국수소발전 주식회사와 대송산단 5만 9천 제곱미터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수소발전은 올 상반기 착공해 2023년 하반기 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3월까지 사용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월 300톤 이하 사용 50%, 301톤에서 1000톤 이하는 30%, 그리고 1000톤 초과의 경우 1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전체 감면액은 16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 26분쯤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 19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청과 창녕군 경남소방본부는 인력 1000여 명과 헬기 10여 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주불 진화를 마무리하고 현재 잔불 발생에 대비해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고 임야 5.5헥타르가량이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창원시 반지동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20제곱미터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도 화상을 입은 50대 A씨는 자력 탈출하려고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창원시 북면 내곡 삼거리 부근에 달리던 벤츠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와 버스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시 졸았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기존의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보강해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선 기간 동안 금품 수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 순찰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성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농협구역으로 나눠진 현행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경남의 모든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늘린 저녁 7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내년까지 도내 일반고 147곳의 학습 공간을 모두 확보하고 군 단위의 교육 소외 지역에도 기간제 강사 40명을 뽑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원 지역 호텔들이 매각 처분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창원 호텔은 코로나가 시작된 2년 전부터 매년 10억 원의 적자를 메우지 못해 최근 370억 원 정도에 매각된 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 휴업 중인 마산 관광호텔을 시작으로 아리랑 호텔과 사보이 호텔도 지난해 4월과 5월에 잇따라 매각됐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12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경남의 경매 진행 건수 1,320건 가운데 25%인 330건이 낙찰돼 전국에서 충북 다음으로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설별로는 주거시설이 33.9%, 업무 상업시설이 16.9%, 토지가 23.1%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올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한 한산스쿠르를 비롯한 38곳에 2년 동안 각종 지원 사업 참여 때 우대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두드림 사업에 선정된 선마린 바이오테크 등 13곳에는 중기부가 자금과 보증,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